저는 청주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토론회에 어떻게 저 지방에 있는 충북대 교수가 와서 앉아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요. 저도 58년 동안 통일 문제 굉장히 고민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민주평등 상임위원 우리 도대표 같이 하고 있고, 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좀 통일 비용 논의할 조그만 자격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도의원 대표 참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통일은 해야 되는데 통일과 관련된 비용은 누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아이디어로 의미 있는 그런 발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소년들 이렇게 교육을 하러 가면 내가 한 50분 정도 다 얘기했는데요. 내가 얘기한 거 얘기하지 않고 느닷없이 교수님 저기 통일을 왜 해야 돼요? 그러고 묻는 거예요. 50분 열심히 강의했더니만 통일 왜 해야 되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통일을 해야 되는 의지가 있어야 뭐 비용 얘기도 할 거고 편익 얘기도 할 텐데, 갑자기 그 얘기를 받으면 진짜 통일 왜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답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 8.15 경축사에서 아주 대통령께서 정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5,000년 동안에 이 땅을 지켜왔는데 그동안에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 강복이다. 강복을 하고 지금 분단의 대결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종결자로서 역할해 줄 것이 통일이다. 그러니까 이 한민족의 앞으로의 가장 큰 과제는 통일밖에 없다.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5천만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다 라고 할 만큼 아주 명쾌하게 이 통일의 정당성,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일본의 국회의원들 3명이 인천공항에 왔다 돌아갔거든요. 뭐 일본의 의원들이 한 400~500명 되니까 여기저기서 너나 없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오게 되면 우리 굉장히 귀찮죠. 우리 정부가 할 일이 뭐 그렇게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귀찮으니까 그냥 독도 일본이 줘버리죠. 예? 그 귀찮으니까 우릉도도 줘버리죠. 만주가 오랜날에 우리 고구려 땅이었는데, 아니 지금 현재는 중국 땅이긴 하지만 역사까지 고쳐가지고 고구려가 자기네 민족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냥 고구려 민족 중국 거라고 해주죠. 북한 그냥 뭐 중국에 주죠. 또 나중에 우리나라 이 5천만 명 복닥 버리고 여기서 왜 삽니까? 카나다, 호주 이민 가가지고 편안하게 삽시다. 우리 대한민국 날려버리자고요. 못하면 이 태국계 애국가 지니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정말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5천년 동안 우리 조상님께서 이게 잘 지켜주셨는데 우리 때에 와가지고 개판 치고서 이 대한민국 망겨버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데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통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통일은 와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오늘 좋은 아이디어는 앞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참여해서 통일기금을 조성하고 통일 비용을 마련하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줬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대통령께서 작년에 통일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게 공정성의 문제거든요.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와 평등을 얘기하면서 가장 공정한 게 뭡니까? 돈에 대해서 공정한 거 아니겠어요? 누구에게나 5천만 명 누구에게나 똑같은 비례 배분에 의해서 말하자면 통일 비용을 들게 해준다면 우리가 통일의 간격을 맞이하는 순간 모든 5천만 명의 우리 국민들은 통일의 기쁨을 아마 똑같이 만끽할 것입니다. 우리 1945년에 해방됐을 때 모든 우리 민족이 기뻐했습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쌈박질했어요. 내가 해방의 주역이다, 내가 강복의 주역이다, 내가 1등 자리에 앉아야 된다, 난리 쳤어요. 우리 이제는 앞으로 통일됐을 때 그러지 맙시다. 우리 통일되는데 과연 그동안에 누가 통일하는데 가장 역할을 많이 했는가? 최소한도 모든 국민에게 그런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통일세는 굉장히 정당하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조세 조항이 있겠지만 통일 비용을 마련함에 있어서 전 국민 5천만 명이 기왕이면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라면 통일의 문제에도 통일세를 통해서 물론 누진세의 비율이지만 참여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런 통일세도 마련하고 통일 기금도 마련하는데
사실은 그 중요한 거는 그럼 얼마를 마련할 거냐, 어느 정도를 준비할 거냐, 그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통일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북한이 2,400만 명인데 우리 지금 한국에 그동안에 한 10여 년 동안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뭐 개혁도시, 무슨 세종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할 때마다 도시 하나 건설할 때 비용을 대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평균 5만 명에서 10만 명 거주하는 데 드는 의식주 비용, 말하자면 먹고 자고 그리고 소비하고 그리고 교육시키고 학교 짓고 그리고 일자리 주는 산업,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만드는데 대체적으로 2조에서 5조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깡그리 북한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단순히 2,400만 명을 한 10만 명 정도씩 혁신도시 하나씩 만들어주자 이런 식으로 건설해 준다면 적어도 북한 주민 2,400만 명이 적어도 아파트 한 채씩은 그리고 학교 다닐 수 있는 공간은 또 일자리 하나씩은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비용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2,400만 명 나누기 10만 명씩 하니까 240개 정도의 우리가 혁신도시를 아마 만들어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에 짓는 비용이 대체적으로 한 5조 정도 하니까 적어도 한 10년 정도에서 20년 정도 완공되는 기간을 가진다면은 한 480조 정도만 되면 대체적으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아주 대전제로 가장 많이 비용을 내는 전제로 한 겁니다. 예컨대 평양이라든지 원산이라든지 남포라든지 개성 또는 뭐 나선지구, 신의주 이런 정도로 어느 정도 도시화가 된 지역은 제외한다면 그 비용은 훨씬 더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480조 정도 되는 말하자면 통일 비용에 대한 기금을 좀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국민이 좀 참여한다는 전제에서 볼 때 정부가 부담할 부분을 한 40%, 또 우리 일반 국민이 부담할 부분을 한 60% 정도로 6대4 정도로 좀 배율을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480조 부분에서 우리 국민이 참여한다면 지금 우리 도의원 대표가 얘기한 대로 말하자면 국민통일기금 같은 거 또는 통일통장을 만드는 거 또 면세를 주고 뭐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권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한 20조 정도, 그리고 또 그 밖에 한 20조 정도 이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한 1000개 기업으로 나눠서 100대 기업, 500대 기업, 1000대 기업까지 해서 대체적으로 지금부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통일기금을 준비한다는 전제에서 한 240조 내지 60조를 준비하는 걸로 해준다면 대체적으로 국민 부분에서 60% 정도는 할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게 기업이 메리트가 있어야 이런 걸 준비하겠죠. 그래서 저는 북한에 우선적으로 이러한 기금을 가지고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를 조주는 데 참여하는 그런 기업에게는 우선적으로 북한에 대한 어떤 특정 도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평양으로 들어가겠다, 나는 개성으로 들어가겠다, 뭐 이런 선택권을 주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의 광산 채굴권을 우선적으로 주자는 겁니다. 또 이 북한에는 지금 현재 토지를 개인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이제는 이 남한으로 오신 분들한테 토지를 돌려줄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국유화된 토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에 대한 기업에게 일정 부분 지역을 기업도시화해서 그 지역의 토지를 갖다 활용할 수 있도록 예컨대 대형 마트를 준다든지 또는 거기에 할인 매점을 준다든지 시장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호텔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할 때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통일 이후에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진출하는 것도 일정 부분 정리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경쟁력 있는 대기업에게만 살판을 주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제도화시키면 됩니다. 예컨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기업 하나와 중소기업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를 컨소시엄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제도화시킨다고 한다면 대기업만 살판을 갖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전제에서 민간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부 부분의 경우는 한 180조 정도 되는데 이거는 한 50대 50으로 나눠서 직접세 부분을 한 100조 부분, 간접세 부분을 한 80조 부분 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조세 형태의 국민통일기금과 유사한 형태에서 예컨대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제가 지금 봉급생활자인데
연봉이 좀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매달 월급에서 지금 받는 그 소득세에서 나가는 의료보험비가 28만 원이 나가요. 난 거의 1년에 병원도 한 번도 안 갑니다. 그런데 매달 28만 원이 나가거든요. 우리 가족들도 병원에 별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복지기금의 형태로 병원도 별로 안 가면서 28만 원씩을 그냥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300만 원을 지금 의료보험비를 내는데 내가 만약에 통일을 됐을 때 나도 일정 부분 통일에 기여했다고 한다면 내 지금 이 월급 통장에서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통일세로 나가면 난 그런 정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누진세로 하게 되면 말하자면 무슨 저 차상위기나 아주 저소득계층에는 월 한 200원 정도, 한 100원 정도 상징적으로 아마 세금을 받아간다면 모든 국민이 누진세 하면서 똑같은 형태로 통일에 협력한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참 이렇게는 얘기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좀 황당한 거는 과연 이걸 언제부터 준비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을 2030년으로 잡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부터 만약에 이런 것을 마련한다면 20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통일이 내년에 온다면 우리는 지금 통일 비용으로 준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통일이 1년에 올지 10년에 올지 아니면 50년 후에 올지에 따라서 통일 비용의 기금의 조성의 부분은 상당히 유동성이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적어도 이 부분에서 비례적으로 축소해서라도 상징적으로 준비를 시작한다면 적어도 당장 통일이 됐을 때 당황은 하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이 통일의 문제는 역시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같이 이렇게 우리 도의원 대표의 행복한 통일로 같은 시민단체들이 여기저기서 이런 통일 문제에 대해서 통일 비용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 단체나 시민단체가 한 500개 정도 된다면 아마도 시민단체에게 이러한 통일 비용에 대한 기금에 대한 우선권을 준다면 당연히 이 도의원 대표가 하고 있는 행복한 통일로에게 정부가 주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걸 기득권으로 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선수를 친 것 같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작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어쨌든 간에 이 분담 비용보다는 통일 비용이 값싸다 이것을 우리 국민에게 홍보하는 필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